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침과 뜸은 한 번만으로도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 치료받기 전에 비하면 마치 병이 다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효과와 완치는 다르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 다 나은 것 같아. 좋아졌어. 그런데 그거는 효과이고요. 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꾸준히 하셔야 해요. 네, 꾸준히 하는 것은 왕도가 없어요. 네,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성병, 오래 앓아온 병은 오래 치료해야 낫습니다. 뭐 7년을 앓으셨으면 7년을 하셔야겠고, 또 3년을 앓으셨으면 3년 동안 하셔야겠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급성일 때 말하자면 내 몸에 이상 증후군이 나타날 때 절대로 그거를 간과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 파악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시중에 파는 약을 드실 게 아니라 어 자극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뭐 이열침이라든가 침뜸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셔서 어떤 건강을 치유, 완치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건강한 어 몸을 주변 분들에게 알리셔서 약보다는 침뜸을 이열침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럼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우울증이나 조현증조차도 침뜸으로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오장육부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문이란 참 고약하다, 세상에. 자골신경통으로 고생한 지 7년이 넘었다면서 어떻게 침 한 번 맞고 병이 낫기를 바랄 수 있는가? 아무리 내 침소런을 사람들이 침 한 번집이라고 부른다지만 말이다. 경기도 연천에서 소문 듣고 왔다는 이씨 할머니, 중년의 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선 이씨 할머니는 진료대에 걸터 앉더니 다짜고짜 정말 침 한 번 맞으면 싹 낫는 거죠? 하고 다짐하듯 물었다. 나는 웃으며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아픈 건지 봐야 알죠? 그랬더니 이씨 할머니는 여기가 침 한 번 집으로 소문난 집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시겠어요? 하며 혼자 고개를 끄덕인다. 소문은 참 발도 넓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 소문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나를 상도동 자택으로 부른 적이 있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될 무렵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악수를 하다 보니 어깨에 통증이 심한 팔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긴 어깨 통증이라면 말 그대로 침 한 번으로 낫는다. 그때 나는 장침 하나를 아픈 어깨에 어깨마루 바깥쪽 우묵한 견우열에 깊게 놓아 곧바로 팔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해주었다. 그랬더니 김 전 대통령은 정말 침 한 번쯤이네 하고 악수를 건네며 크게 웃었다. 민주 열사분들이 이거 들으시면 굉장히 격분하실 텐데요. 김남수 어르신은 제가 볼 때는 생명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상하게 그 민주 열사들이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분들의 그 성함을 많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어쩌면 더 이분의 그 업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김남수 어르신의 마인드는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고도 자원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봉사활동을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기분이 불쾌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실 텐데요. 이거는 생명이고 무엇보다도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생명 앞에 평등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분의 과업이 무엇이 됐든 어찌 됐든 민주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어쨌든 도움을 요청했고 아픈 사람인데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어떤 의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거를 좀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움이 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 봉사실이 예전에는 KBS, MBC 그러니까 MBC 문화방송이죠. 거기에 봉사실이 있었고 또 국회의사당에도 제가 알기로는 침뜬봉사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뭐그 활동은 사실은 저변 활동을 하신 거죠. 김남수 어르신이 뭔가 좀 이거를 친구사를 부활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노력의 일환이셨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사실 김남수 어르신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엄청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발하지 못하고 이렇게 은폐됐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을 때는 뭐 해결을 해줄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바뀐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저 더더욱 애정이 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름 이 유튜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요즘은 편집하고 이런 고도의 기술로 접근하고 또 이렇게 자극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할 만한 이야기들을 엮어서 올리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좀 상업적이지 않고요. 비자본주의에 입각한 예를 들면 뭐 그림책을 읽어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본하고 그렇게 그닥 그 자본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들을 많이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면은 우리는 충분히 그 자본에 의해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양반이 어마어마한 그 재력가이잖아요. 뭐 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곳에 아주 럭셔리한 호텔 같은 그 성 같은 성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뜨악한 행동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고 화려한 것들이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거에 이제 현혹이 되면 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네,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색안경 끼지 마시고 이걸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지난 역사니까, 물론 역사는 재평가돼야 되는데요. 어쨌든 생명 앞에 평등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깨와 팔이 아픈 변비통 때문에 나에게 온 사람들은 대개 침 맞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픈 게 낫는다. 나한테 왔을 때는 어깨와 팔이 아파서 겉옷도 제대로 벗지 못할 정도인데 갈 때는 옷을 입으면서 자꾸 팔을 돌려보고 갑자기 아프지 않은 게 이상한지 고개를 갸웃거린다. 재밌게도 그들은 나한테는 나았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는 침 한 번 맞고 나았다며 자랑하듯 소문을 낸다. 그와 같이 좋게 소문나는 것이야 반가운 일이다. 일부러 소문내려고 비싼 돈을 들여 광고하는 세상이니 말이다. 그러나 소문이 소문을 낳고 또 소문을 낳다 보면 오해를 낳게 되니 걱정이다. 침 한 번 집이라는 소문이 오해를 낳아 어떤 병이든 침 한 번으로 낫게 해준다고 믿고 나에게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이다. 경기도 연천에서 여기까지 물어물어 찾아왔을 이씨 할머니처럼 나는 잠시 이씨 할머니를 쳐다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소문을 들먹이는 이씨 할머니는 이미 침 한 번으로 낫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다.
할머니, 침이든 약이든 오래된 병이나 만성병은 오래 치료해야 낫는 거예요. 게다가 할머니가 앓고 있는 좌골신경통은 재발이 잘 돼 아주 괴로운 병이죠. 그래서 7년 넘게 병원도 다니고 한약도 많이 먹고 있지만 결국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잖아요. 나는 문진을 하면서 이씨 할머니가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 아니 침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줘야 했다. 아무리 침이 신통하게 병을 잘 고친다 해도 침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물론 정말 신통할 정도로 침 한 번으로 치료되는 게 있죠. 아주 많아요. 띨띠기를 하다가 비장근이 파열되는 경우가 그런데요. 그렇게 장단지 근육에 탈이 나면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침으로는 한 번으로 씻은 듯이 낫죠. 비장근이 파열되어 장단지가 뚱뚱 부었을 때 의사는 오랫동안 물리치료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침으로 치료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부어오른 장단지를 만져보면 돌덩이같이 딱딱한데 이럴 때는 오그라진 힘줄이나 힘살을 펴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골륜혈과 위중혈, 승산혈에 침을 놓으면 됩니다. 골륜은 바깥 복사뼈 뒤쪽과 아킬레스건 사이에 있고 위중은 오금 정 가운데 있는데 승산은 종아리 중앙부 종아리 힘을 주었을 때 팔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지점 그리고 가장 딱딱한 곳을 아시얼로 잡아서 침을 놓습니다. 이렇게 몇 군데만 침을 놓으면 잘 걷지도 못하고 온 사람이 똑바로 걸어 다니죠. 하지만 오래된 병은 그렇잖아요. 걸어간 만큼 다시 되돌아가야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하고 같은 이치예요. 침으로 손이나 발, 귀에 자극만 해도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무조건 믿어도 안 되지만 겨우 침 한두 번 맞아보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둬도 안 됩니다. 병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해요. 설명을 한참 듣던 이씨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내 자골신경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래 치료하셔야 해요. 이씨 할머니는 크게 실망을 하셨죠. 아이고 이러저나 시골에서 여기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농사에 밀어놓고 서울 딸네 집에 눌러 있을 수도 없고 나는 세상이 무너지듯이 걱정을 쏟아내는 이씨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방법 있습니다. 우선 치료를 마친 뒤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나는 이씨 할머니를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척추 양쪽을 눌러 내려갔다. 자골신경통 환자의 척추 양쪽을 눌러 내려가다 보면 압통을 크게 느끼는 부위가 있다. 바로 그곳이 병의 뿌리. 보통 자골신경통은 증상과 원인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통증이 발등의 새끼발가락에서 종아리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오요추 선골 사이 이상. 둘째는 발등 엄지발가락 쪽으로 종아리 앞 바깥쪽에 나타나는 형태인데 이 경우는 사요추와 오요추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셋째, 종아리 앞 안쪽 저리고 뻗치듯 아픈 것이면은 제3요추에서 제4요추 사이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골신경통은 저절로 일어나는 법이 거의 없죠. 자골신경이 어떤 것으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외상으로 상처를 입었을 때 일어나죠. 척수염, 당뇨염, 빈혈, 임신, 난소종양, 자궁 및 그 주위염, 방광질환, 히스테리, 좌상, 감기, 과로, 치질, 상습 변비, 알코올 중독 따위가 원인이 되어 생기죠. 특히 척추골 사이에 있는 판 모양의 연골인 추간판이 틀어지거나 튀어나와 신경근을 압박하거나 유착되어 흔히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환자들을 겪은 경험에 비춰볼 때 자골신경통은 유통으로서 시작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유통이 여러 번 재발하다 자골신경통이 되고 마는 것. 이것이 더 심해지면 요새 말하는 디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선생님이 김남수 어르신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치료를 하셔서 좋아지셨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께서 연천에서 서울에 있는 딸에 잠깐 머물러서 치료하시고 농사를 놓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냥 뜸자리를 계속 꾸준히 뜨시는 것이 그 침술원에 굳이 안 오셔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행복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